우리는 모두가 햇볕을 쬐고 있습니다. 자외선에 의해서 피부 노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하고 나서 본인의 건강한 피부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 정도 효과가 있다면 화장품이 아니라 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피부의 안티에이징을 넘어서 젊고 건강한 몸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피부과를 넘어서 늙지 않는 피부, 젊고 건강한 몸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들 아는 분이죠? 마이클 잭슨입니다. 우리 기억 속의 마이클 잭슨은 사실 백인이죠. 거의 피부가 하얀 분이죠. 사실은 흑인이었습니다. 젊었을 때 사진, 어렸을 때 사진 보면 완연한 흑인이죠. 백인의 모습을 볼 수가 없죠. 그리고 그 이유를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백반증입니다. 백반증은 피부에 색소세포가 소실돼서 피부 곳곳이 하얗게 변하는 질병입니다. 흑인뿐만 아니라 우리 같은 피부색에서도 스트레스 받는 분이 많이 계시고 또 한국에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백반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강남 한복판에서 백반증을 치료하는 의사입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분은 저를 만나러 오실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미용 치료는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강남에도 이제 백반증 치료로 필요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자리를 잡고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백반증의 치료 과정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피부가 완전히 하얘졌던 분인데 얼굴 피부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많이 돌아왔죠. 시간은 한 1년 반 정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어떻게 치료했을까요? 치료는 자외선으로 합니다. 자외선이면 유해한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외선은 색소 침착과 피부 노화의 주범이죠. 피부암을 일으키기도 하고, 하지만 색소세포가 소실된 백반증에서는 자외선이 없는 색소세포를 재생하는 치료제로 사용이 됩니다. 백반증 피부에 자외선을 쪼이면 공격하던 면역세포를 잠재우고 잠든 색소 줄기세포를 깨워서 피부 표면으로 증식을 시킵니다. 그리고 표피로 끌어올려서 빈자리에 색을 채우게 됩니다. 저는 백반증의 치료에 대해서 죽은 세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잠든 씨앗을 빛으로 되살린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간혹 그림자가 있습니다. 치료가 잘 되기도 하지만 색소 침착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백반증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스러워하긴 하지만 저 색소 침착이 일상생활에 또 다른 불편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이런 색소 침착을 해결하기 위해 찾은 것은 비타민 C 앰플입니다. 환자는 자외선 치료를 계속했기 때문에 백반증이 점점 좋아져서 마지막엔 소실이 되었고 자외선을 계속 쬐었지만 색소 침착이 심해진 것이 아니라 소실됐죠. 원래 본인의 피부색으로 비로소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한 명 더 보고 갈까요? 이 환자는 얼굴 전체의 백반증이었던 환자분이었고 자외선 치료로 얼굴 전체가 약간 검게 그을린 것처럼 많이 짙어졌던 환자였습니다. 하지만 비타민C 앰플을 사용하고 나서 한 달, 두 달 뒤에는 비로소 본인의 건강한 피부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자, 색소를 회복하는 치료와 색소 침착을 없애는 것은 정반대의 역할이죠. 그렇기 때문에 치료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타민C 앰플이 그 둘을 가능하게 합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비타민C 앰플의 효능이 비단 백반증 환자에게만 작용할까요? 우리는 모두가 햇볕을 쬐고 있습니다. 자외선에 의해서 색소 침착을 이루고 피부 노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비타민C는 우리 피부에서 여러 가지 작용을 통해서 우리의 색소 침착과 피부 노화를 막아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 효과가 있다면 화장품이 아니라 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많은 피부과 의사들이 비타민C 앰플과 자외선 차단제 두 가지를 꼼꼼하게 바르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비타민C 얘기는 넘어가도록 하고 이번에는 최근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있는 롱제비티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피부의 안티에이징을 넘어서 건강하고 오래 사는 법, 롱제비티입니다. 한국말로는 장수학이라고 하기도 하고 오래 사는 것보다는 오래 건강하게 사는 법이라는 뜻입니다. 롱제비티에 대한 여러 책을 보면 롱제비티의 4가지 원칙이 나와 있습니다. 영양, 운동, 충분한 수면, 그리고 스트레스 받지 않는 평온한 삶. 이 4가지가 롱제비티의 핵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하버드 간호사에 대한 연구를 보면 지중해식 식단을 꾸준히 유지한 경우에 세포의 노화가 훨씬 저하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텔로미어라고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장수학에서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렵지만 얘기를 가져왔습니다. 염색체는 분열할 때마다 조금씩 짧아집니다. 짧아져서 어느 임계점 이해가 되면 세포는 더 이상 노화를 멈추고 사멸하게 됩니다. 자, 여기 혹시 어제 수면은 충분히 취하셨나요? 건강한 식사를 드시고 운동은 열심히 하셨나요? 스트레스 받지 않고 평온하게 지내고 계신가요?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일상을 매일 유지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운동은 텔로미어를 회복시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10년 동안 열심히 해야 텔로미어가 유지된다 정도로 밝혀져 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한 가지 방법은 누워서 숨만 쉬어도 텔로미어를 연장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바로 고압산소 치료입니다. 2020년에 이스라엘의 텔아비브 대학의 연구를 보면 64세 이상의 노인들 35명에게 이기압 100% 고압산소를 90분씩 주 5일 60회를 시행했을 때 텔로미어의 길이가 평균 20% 증가하고 길게는 38%까지 증가했다고 보고하였고 노화세포가 37%까지 감소했다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의사로서 먼저 드려야 될 말씀은 하나의 연구에 불과합니다. 이 연구는 35명에 불과하고 대조군이 없었고 혈액세포에서만 측정을 했던 초기 연구에 불과하긴 합니다. 특히 텔로미어가 길어졌을 때 실제로 수명을 연장시키는가에 대해서는 증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려야지만 증명할 수 있는 연구이기도 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고압산소는 롱제비티의 위고비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음식을 절제하고 열심히 운동하지 않고도 요즘에는 위고비라든지 마운자로 그런 약의 도움을 받아서 날씬한 몸매를 유지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고 수면을 충분히 취하고 운동 열심히 하면 좋겠지만 그런 게 부족하더라도 고압산소 누워서 숨만 잘 쉬어도 텔로미어를 연장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드릴 말씀은 피부에는 비타민C 그리고 신체 노화에는 고압산소 두 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